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정의, 그리고 건성 지성 피부란, 그리고 건성 지성 피부의 세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잔소리 하나 좀 할게요. 화장품은 그저 화장품일 뿐 화장품으로 피부 질환의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SNS를 좀 열심히 하는데 SNS 광고들을 보면 화장품에 과대과장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 화장품을 바르면 여드름이 싹 좋아집니다. 여드름뿐만 아니라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싹 좋아집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죠? You what?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정상 피부의 청결과 미화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랐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피부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은 물론 효과는 되게 좋은데 그만큼 장기적으로 발랐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장품에는 이러한 유효 성분의 함량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품 안에 아예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하죠. 아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각질 제거제인데 화장품에는 10% 미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 이상 쓰고 싶으면 병의원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그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인 스티바 A 크림도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좋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과 같은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피부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효과는 크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적절한 진단, 그리고 처방, 관리 하에 복용이나 도포를 해야 되는 그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여드름 모두 피부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치료하는 건 의약품이지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화장품에 목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피부과 전문의 찾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에서 대한피부과 의사회를 쳐서 들어가서 위쪽에 전문의 찾기를 누르고 우리 지역에서 전문의쌤이 계시는 병원 찾아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화장품에 목매지 말고 치료를 먼저 받으실 것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 두 번째 잔소리는 피부 진피층에 있는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등을 화장품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발랐을 때 진짜 진피층까지 이것들이 도달을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 이 표피를 뚫어서 그 성분들이 진피층까지 들어간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진피층까지 이러한 성분들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만 적실 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탄력 섬유를 바른다고 해서 이것들이 진피층에 도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도 우리 진피층에 있는 기질 성분인데 이거를 바른다고 한들 이게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보습력이 강하기 때문에 표피층에 바르면 그 보습 성분, 보습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잔소리를 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성 피부란 지성 피부란을 말씀을 드리면 건성 피부는 마른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 마른 각질 때문에 화장이 잘 떠요.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당김도 좀 심하고, 그리고 모공은 작지만 미세한 주름이나 표정 주름은 좀 잘 생기는 피부가 건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는 각질은 잘 보이지 않고 세안 후에 당김도 비교적 없지만 화장이 조금 잘 지워지고 모공이 좀 크고 과다한 피지 분비가 되면서 얼굴이 좀 어둡고 칙칙해 보이고 그리고 여드름도 잘 생기고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도 잘 보이는 피부가 지성 피부예요. 저는 약간 건성입니다. 자, 그러면 건성 피부 그리고 지성 피부에 추천하는 세안법은 먼저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타입이 적합해요. 유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함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차 세안이 필요해요.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유분기가 얼굴에 남아있으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오일 막을 형성을 해버려서 그 다음에 스킨이나 로션을 발라도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클렌징 크림이랑 오일로 후다닥 화장을 지우고, 너무 오래 문지르고 있으면 트러블 생겨요. 후다닥 지우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줄 것,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딥클렌징이죠. 효소 세안제나 뭐 필링 젤이나 아하, 바하 이런 애들이 다 딥클렌징인데, 딥클렌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는 게 적합하고, 필링 젤이나 아니면 효소 세안제 등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후다닥 지워주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서 남아있는 오일 성분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효소 세안제로 세안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 피부란, 지성 피부는 좀 가벼운 타입의 클렌징 로션이나 워터 타입으로 첫 번째로 1차 세안을 해주고, 2차 세안은 내가 그날 얼마나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피지 흡착되는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딥클렌징은 건성은 일주일에 한 번, 지성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해주는 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막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는 피부라면 아하 제형으로 딥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피지 분비가 많아서 얼굴이 좀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라면 스크럽 젤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모두들 본인의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잔소리 했던 것처럼 화장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 피부에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먼저 받으실 것, 그래서 정상 피부가 됐을 때 그 정상 피부의 청결과 미화를 위해서 화장품의 그때부터 성분을 보고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쓰실 것,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